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인물도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거리는 나머지 2명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무서운 속도로 치솟은 부동산.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잠원동 신반포 16차는 어느덧 평당 1억 원에 근접해 있고 3년 전 14억에 거래됐던 반포 힐스테이트는 10억 넘게 오른 25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의 크로버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6억 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현재 최고 가격은 18억 원,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이 도저히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LH 등과 협의하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이 관료들의 말만 듣고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한국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강경화 장관은 최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럼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 때 오늘 할 일을 다 했나 편한 답을 할 수 있으면 편히 자고 그 다음날을 대비한다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부의 기강회의. 지난 2017년 11월 외교관 김 씨가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현지인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라. 우리는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까지 터지자 강경화 장관은 성비위 기강회의와 관련해 국회에 올 때마다 의원님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인 제가 어떻게 한계라든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패싱 문제입니다.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강경화 장관은 저도 회의 개최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강경화 장관의 이력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 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취직했습니다. 1976년 KBS 국제방송 라디오 코리아 영어반 PD를 맡았고 1985년에는 KBS 뉴스 음성 다중 담당 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선언을 한 뒤 1990년 3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섭외 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유엔 사무총장 단선자, 인수팀장, 유엔 정책특별보좌관까지 맡은 뒤 제38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강경화 장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말투와 완벽에 가까운 정보 전달력으로 외국인들도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장관이 차분한 어조로 명확하게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영국의 네티즌들은 강경화 장관이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을 잇는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경화 장관이 당분간은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밝혔습니다. WTO 사무총장 최종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는 1단계,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선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시사한 유명희 본부장은 최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표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유명희 본부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실제 표 차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WTO 의장단에서 표 차이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표 차이는 공식력 있는 근거가 아닌 만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대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일본에게는 더 큰 위협입니다. 오히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 세계 단일 경제 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국가의 공정한 이득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제경제협력 외교, 국제관계 업무, 국제협정, 제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만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유 본부장의 협상 능력에 반해버린 나머지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는 농담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일본에 매우 공격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을 찾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 시도하자 자동차 관세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다 라며 아베의 희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모두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선택했음에도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협상가와 무역정책 이반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다.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WTO에서 제기된 한일 간 국제소송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둔 인물이 바로 유명희 본부장입니다. 이순신의 부활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서 일본이 얼마나 소외될지, 한일 간 외교 분쟁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능하게 패하게 될지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 신종 코로나19의 전세계 팬데믹이 발동되면서 유럽 및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원하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여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며 특히 믿을 수 있는 진단키트는 한국산인 것으로 세계 언론이 보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등 의료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치솟고 있으며 진단키트의 경우 미국, 유럽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할 경우 그 수요가 하루 400만 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국과 중국만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의료용품 특수를 기대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프랑스, 이란 등지에서의 주문으로 수출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물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채 마구 제품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유럽 각국에 수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102개 기업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21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의 호기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세계 각국에서 상당수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면서에 따라 퇴짜를 맞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검사 정확도가 80%에 이른다는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제품이 정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확도를 보여 스페인 정부가 즉각 교체를 요청했다. 체코 역시 수입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80%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산의 품질이 기준 미달이라며 전량 리콜 조치했다고 하며 터키에서도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30에서 35%에 불과해 정부가 사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필리핀도 중국이 기증한 진단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그에 반해 한국산 진단키트는 시젠,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아 아랍에밀레이트에 최초로 수출하면서 세계 4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직접 헝가리에서 나토 군용기를 이용해 직접 진단키트와 의료물품을 공수해갔다. 특히 유럽의 몇몇 나라는 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꼭 기입해달라면서 한국산의 품질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문과 통화한 빌 게이츠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국 극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이날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게이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됐다. 게이츠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했다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공여했다며 올해부터는 감염병 혁신연합에도 참여하는 등 앞으로 전 세계 백신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지원 아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는 게이츠 재단과 함께 라이트 펀딩에도 공동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게이츠는 이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게이츠는 한국이 개도국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여러 나라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마스크 공장 먼지 풀풀, 직원들은 맨손이더라, 폭로 파문. 중국의 한 마스크 수출 대리성이 살균 작업장도 전혀 없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중국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감히 누가 쓸 수 있겠느냐고 폭로해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천공화라는 이름의 중국 마스크 수출 중개상이 중국 과학기술 매체인 36호 산하의 콘텐트 플랫폼 택신투에 중국 마스크 공장의 혼란한 양상을 이야기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천공화는 중국 마스크 공장의 약 60%는 전혀 살균 작업장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봤는데 온통 먼지로 가득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한 마스크를 누가 감히 사용하겠냐? 누가 감히 얼굴에 쓰겠나? 라고 반문했다. 천공환은 또 중국 마스크 공장의 자격증도 돈을 주고 사고 판다고 밝혔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이 다른 공장의 자격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공장이 마스크 생산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없는 다른 공장이 그 공장의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N95와 같은 고급 마스크는 자격증이 있는 큰 공장이 주문을 받아와 자격이 안 되는 여러 작은 공장이 하청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해지며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정부의 장려하에 많은 방직 회사와 식품 기업 등이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 업종을 바꾸었다. 후베이 성완을 봉쇄한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10일